자, 강의 들어갑시다. 자, 13번입니다. 저연고 프린트 13번. 22년 수능 39번이네요. 이번 또 수능으로 돌았네요. 스툭라이트에서 독해 연습에서 수능으로 참 다양하게 문제가 뽑혀 있습니다. 자, 수능 문제 한번 봐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우리 육모가 있으니까 자, 모의고사 푸는 형식으로 또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에 여기 열심히 읽어야죠. 이게 들어갈 문장삽입 문제니까 더 쉽습니다. 가짜 주어란 거 이제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하는 것이 도달하는 것이 합의에 도달하다 리치 안 에그리먼트 그죠?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 자, 뭐 했을 때 이것도 합의입니다. 세틀먼트가 합의, 해법, 알겠죠? 해법, 해결책, 그 다음에 정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틀이라는 뜻이 어디 정착하다, 정착시키다, 그다음 문제를 해결하다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합의에 이건 조건이죠. 조건 항목 세부 항목들 합의의 조건 항목들이 즉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합의한다. 1번 갑과 을은 뭐 한다. 2번 갑은 을한테 뭐 한다. 이런 게 항목입니다. 조건 항목 이해됐죠? 합의 항목이 너네부터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너네부터 이렇게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이건 실행하다인데 수동이니까 수동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실행될 필요가 없을 때 합의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겁니다. 실행되다. 자, 언제까지? 장래에 여러 달까지, 그러니까 미래에 여러 달, 수개월까지 시행될 필요가 없을 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린 여기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죠. 보통 중간에 툭 문장을 띈 거기 때문에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되겠죠? 그럼 A 유형은 아닙니다. A 유형은 어떤 거다? 보기 지문에 힌트가 있는 거다. this, that, such 같은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있는 것이다. 이 A 유형은 아니고 그럼 B 유형이냐? B 유형이라면 이게 만약 2번에 들어간다면 그죠? 그러한 해법은 뭐 이런 식으로 디어그리먼트 그러한 합의는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냐? 아니면 C 유형이냐? C 유형은 뭐겠습니까? 힌트는 없는데 단절감이 있는 거. 앞에는 동양문화, 뒤는 서양문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힌트가 없습니다. 어쨌든 합의에 도달하는 게 더 쉽다. 어떤 건 합의의 항목이 앞으로 몇 달간 미래에 장래에 몇 달까지 실행될 필요가 없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가봅시다. 협상하는 사람들이죠. 협상가들, negotiator. 그죠? 협상하는 사람들, 협상가들은요. 어떻다? should try to find. 길을 찾으려고. 이런 방법, 이건 methods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슬라이스 하면요. 우리 슬라이스 친다고 그러잖아요. 슬라이스 햄 있잖아요. 잘게, 얇게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얇게 점이다, 자르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커다란 문제를 자르는 거예요. 얇게 나누는 거죠. 뭘로? 스몰로 더 작은 조각으로. 조각이죠?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디바이드 쓸 수 있겠죠. 나누다. 그 다음에 스플릿이란 단어, 쪼개다 이런 거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쪼개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문제를 그냥 해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해결해 보는 거죠. 자, 이게 뭐로서 알려진 거냐면 논해점 이거로서 알려진 거죠. 사용하는 것으로서 알려진 겁니다. 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냐면 살람이 택틱하면 전술이라고 그러죠. 살람이 전술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알려진 이 살람이라는 게 아마 영어가 아니라 이태리어인가 라틴어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라미엠이라고 있잖아요.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아주 얇게 자르는 거, 얇게 자른 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흔들흔들하면서 이 살라미 햄 약간 진한 맛이 나죠. 아마 햄 좋아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살라미 샐러드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어쨌든 큰 덩어리를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큰 덩어리를 어떻게 얇게 잘라서 그죠? 잘라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웬만하면 답이 아니겠죠. 자, 이런 이슈
자, 그래서 도입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입에서 협상가들이 나왔어요. 그죠? 협상가들의 일반적인 진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 안 하니까. 어쨌든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협상가들은 어떤 전술을 사용한다? 살라미 전술이라고 알려진 이런 전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살라미 전술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해 소개가 있습니다. 큰 문제를 얇게 작게 나누는 거. 이해됐죠? 자, 요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표현될 수 있는 문제예요. 뭐로써?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한 단위로서 요렇게 나오네요. 퀀터티가 수량이니까 이건 정량적으로. 정량적이라는 거는 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몇 킬로인지, 몇 미터인지.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정원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보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산더미처럼 뭐 지규법이잖아요. 그런데 정량적으로 표현했다면 정원에 부피가 한 3제곱미터로 쌓여 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원에 무게만 100kg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정량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건 측정 가능한 거죠. 측정 가능한 그런 단위입니다. 그죠? 그런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나누기가 좋겠죠, 얘네들은. 그지? 얘네들은 나누기가 좋을 겁니다. 이게 나눌 때 전개해서 나누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살라미 전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커다란 그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구체적, 그죠? 구체적 사례. 사례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살라미 전술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가야겠다. 그죠?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연 설명. 자, 조금 더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고 여기서 사례를 드는 거죠.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compensation demand, 보상 요구입니다. compensate가 보상하는 거니까 보상 요구하는데 제 보상해 주세요. 보상 중에 가장 애매한 게 위자료예요. 내 위자료란 건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정신상의 피해 이런 걸 갖다가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 내가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이건데 이것만큼 애매한 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보상 요구는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랬을 때 얘는 뭘로 나눌지 애매하지만 어떤 거에 대한 보상 요구 하지만 나누기 쉬운 게 있어요. 그런 건 정량적인 게 아니죠. 위자료 같은 건. 그런데 보상 요구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야. cent per hour increment. 시간당 센트의 증가로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시간당 제가 3시간 일했습니다. 했을 때 몇 시간 일할지 모르겠지만 시간당 10,000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시간당 임금의 증가로서 그죠? 시간당 임금의 증가로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구체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살라미 태틱스에 그죠? 커다란 문제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위로 시간당 임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당 임금의 인간 같은 것은 정량적으로 또 측정 가능한 단위로 나눠지기 좋은 겁니다. 그리고 리스레이트 이건 임대료야. 임대 리스료 빌리는 거야. 이게 빌리는 걸 얘기한 거거든. 임대료는 여기서 이제 리스는 주로 큰 기계 그러니까 커다란 기계나 알겠죠? 그 다음에 차량 주로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보통 렌트한다 그러고 저희 뭡니까? 큰 기계나 고가의 의료 장비, 자동차 이런 걸 갖다가 고가이면서 부피가 나가는 걸 빌릴 때 리스한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리스료는 어떻게 이게 보통 인용하다는 뜻인데 인용될 수 있다. 가격을 어림잡아 매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쿼트에 가격을 대충 얼마로 매기다. 어림잡아 매기는 겁니다. 물론 인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말을 인용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매기다. 가격을 측정하다. 가격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달러로서 어떻게?
스퀘어 푸트 하면요. 여기는 평방 피트죠. 그죠? 평방 피트당. 아, 여기는 이제 부동산도 리스로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창고를 임대한 거예요. 여기 창고가 있을 때. 여기 창고가 있을 때 이 창고가 주변 뭐 부지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일주일간 리스하겠습니다. 애매하잖아. 일주일 얼마 할지.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이 평당. 알겠죠? 이 평당 이 피트당 달러로서 가격이 대략 측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정량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죠? 정량적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죠. 정량적 단위로서 나눌 수 있는, 전체적인 걸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 합의 조건이 실행될 때 수달, 여기서 좀 그렇죠?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전개가 계속 어떻게 하나 보세요. fractionate 하면요, 이거는 더 세분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나누는 거야. 더 세분화하다. 프랙션이 조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세분화하다. 사항, 쟁점을, 그죠? 어떤 원리, 어떤 원리나 원칙 또는 이건 과정, 절차, 진행 절차 이런 거죠. 알겠죠? 이런 원리나 절차의 어떤 문제를 세분화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누가 노력하는 거야? 얘네들이 노력하는 거지. 노력하고 있을 때 그러면 they are 같은 게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건 당사자죠. 협상하는 당사자들. 아까 전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negotiator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협상가들. 이 협상하는 관계 당사자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런 세분화하는 방법 중에 정량적으로 세분화할 때 시간의 수평선, 알겠죠? 시간의 수평선, 지평선 이런 거죠. 시간의 어떤 지평선, 지평. 시간의 지평이란 건 뭐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타임으로 돼 있으면 이게 t라고 하면 이거 현재라고 한다면 이게 미래죠. 이게 과거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의 이 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거냐면 그 원리, 원칙, 여기서 원리나 원칙이라고 할까요? 원칙이라고 해야겠다. 원리보다는 원칙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goes into 하면 효과를 발휘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 좀 지워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의 지평. 요 외는 관계부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시간의 지평이란 건 요 시간의 어떤 요 시간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으로 이게 원칙이죠. 앞으로 우리는 협업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계약을 맺기로 한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게 시간의 지평, 시간의 기간, 타임 피어리어드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는요. 그죠? 시간의 기간 뭐 이런 개념이다. 그지? 타임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원칙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시간의 기간 또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그죠? 그러한 시간의 기간, 시간의 지평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관계부사로 보기가 좀 그러네. 좀 그렇다. 요거는 관계부사로 좀 보기가 그러고, 왜냐하면 5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거랑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돼야 되니까 how가 the time horizon의 시간의 지평에 선행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how의 선행사가. 이게 되시겠죠? 따라서 요 when이랑 그 다음에 요 how랑 대등하게 연결된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냥 그 원칙이, 그죠? 효과를 발휘하는 그 기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이렇게 해야겠다. 요거를 언제라고 합시다. 그냥 의문사, 언제, 얼마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네. 그럼 그 원칙이 언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이 기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효과를 발휘할 겁니까? 아, 내일 모레 일주일 후부터. 그치? 그게 낫겠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시간의 지평, 시간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언제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될 것인지, 알겠죠? 그건 시간의 지평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의 지평이라는 게 하나의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단위겠죠. 정량적 그리고 측정 가능한 단위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를 다시 말해서 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이용 단위,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시간의 지평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쭉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그죠? 자, 또 다른 접근은요. 자, 그럼 3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즉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위로서 이것이 표시될 수 있을 때 그것은 나눠주기 쉽습니다 하고 사례가 나갔잖아. 그리고 이제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원칙과 과정의 문체를 세분화할 때 시간의 지평이라는 걸 이용했을 때 그죠? 이용할 시간의 지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로써? 이런 방식으로서 그 사안을 세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시간의 지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하나 예를 들어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또 예.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합의에 도달하기 좀 더 쉬울 겁니다. 못하면 그 합의 조건이 실행될 필요가 없다면 몇 달 장내에 몇 달까지 시행될 필요가 없다면 좀 쉬울 겁니다. 이건 시간의 지평과 관련된 거죠. 몇 달간 이 저체에서 앞으로 2달 동안은 필요 없고 2달 후에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예죠. 언제 그 원칙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예를 들어서 요거죠. 요거. 앞으로 5달, 6달 후에 지금 말고 3달 후에 합시다. 이렇게. 그 요거의 예가 되겠네. 그죠? 좀 애매하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예. 요거에 대한 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 전체가 요거에 대한 예가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더 확실한지 가봅시다. 또 다른 접근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다죠?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의 수, 그죠? 뭐뭐할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의 수를 갖다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방법의 수를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번에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죠? 그걸 갖다 세분화시킨 거고 요번에는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의 수를 다르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합의한 것이 어떻게 될 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게 적용되니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3일 안에 비가 오는 경우, 두 번째 3일 안에 어떤 스포츠에서 프로야구에서 누가 승리하는 경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발동 조건을 숫자를 다르게 하는 것도 그죠? 세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거에 예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디바이스 어떻게 그런 고안해내고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어떤 가족에게 그죠? 어떤 가족에게 이런 것을 고안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가족에게 이게 뭡니까? emergency leave plan 하면요. 이걸 뭐예요? 가족 비상 휴가 계획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이렇게 가는 거네. 가족 비상 휴가 계획 길다. 가족에게가 아니라 나도 이런 거는 많이 못 봤네요. 가족 이건 비상이죠. emergency 하면요. emergency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비상이고 이거는 출연이고 미안. 이건 출연이고 이건 비상이죠. 가족이 비상이 걸렸을 때 휴가 계획을 갖다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가족 비상 휴가 계획이냐면 정상적인 휴가가 아닌 거죠. 가족이 누가 아플 때나 이럴 때 그 종업원에게
그죠? 이런 기회를 허락해주는, 떠날 수 있는 기회예요.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 일정 기간 동안, 그죠? 일정 기간 동안 뭐만큼 짧은 거요? 단지 3시간 정도. 알겠죠? 단지 3시간 정도의 일정 시기 동안 회사를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모모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가족 비상 휴가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휴가라고 그랬네. 뭐 잠시 이탈해 주는 거. 그러니까 회사를 갔다가 잠시 떠날 수 있는, 그죠? 그런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이렇게. 또는 3시간만큼 짧게, 또는 단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된 거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한번 보세요. No longer than 3 hours는 3시간만큼 더 길지 않게니까 3시간보다 더 길지 않게니까 3시간만큼 짧게. 두 번째, 어떻게 no more than은 단지 only의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은 안 돼. 그죠? 이 가족이 자신이 그 직장을 갖다가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종업원들에게 제공해주는 비상휴게각을 고안한다는 거죠.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질병. 어떤 질병이냐? 그 가족, 직원이죠. 직원의. 이거는 이미디어트 패밀리 하면요. 직계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의 직계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그 질병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단지, 그 다음에 3시간 이하, 3시간만큼 짧게, 어떻게 그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종업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비상휴가 계획을 갖다 고안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일종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세분화해서 이런 경우에 하자. 합의의 발동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세분화하는 예요? 요거죠. 요거. 그죠? 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세분화한 거죠.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4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명확하죠. 요거는 어떤 유형입니까? 4번에 들어가야 되는 유형은. 요거는 지금 이 유형, C유형으로 볼 수 있었겠죠. 단절감 같은 걸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안을 세분화할 때 첫 번째는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자르기 쉽다. 예를 들고. 두 번째는 그리고 어떻게 원리나 원칙이나 어떤 발생 이런 것의 문제를 세분화하기, 그죠? 세분화하려고 할 때 당사자는 시간의 지평이란 걸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을 이렇게. 그죠? 그걸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이게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몇 달 이내에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접근법은 애초에 발동 조건, 그죠? 발동 조건의 방법의 수를 다양화하는 거야.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합의라는 게 뭐가 있죠? 합의 조건. 합의란 게 arrangement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합의예요. arrangement. 그 다음에 arrangement. 그 다음에 deal. 이것도 합의죠. 그죠? 합의. 그러니까 agreement. 여기도 합의가 있으니까 합의. settlement, arrangement, deal. 뭐 이런 것도 다 합의. 이런 겁니다. 자, 합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협상가들은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커다란 문제를 작게 나눌 수 있는, 그지? 그랬을 때 작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위를 이용하자. 그 다음에 원리나 원칙 이런 것이 세분화하려고 할 때 시간의 지평선을 이용하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그 발동에 그런 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을 다르게 하자. 세 가지 형태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표시를 좀 색깔을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요렇게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요거를 사용해보자. 뭘 할 때?
이거 할 때, 이렇게 나눌 때, 커다란 걸 이렇게 나눌 때, 이 살라미 태틱스로서. 세 번째는 뭘 하자? 요거를 다르게 하자. 요게 키포인트네. 그렇죠? 요새 요 가지 세 가지 키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으로서 커다란 문제를 나누는 방법으로서 이걸 이용하자. 그 다음에 요걸 하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제목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로 나눈 협상 방법에, 그죠? 협상 방법이죠. 그 중에 협상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각자 거기에 대한 이해.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딱 갑시다.